네, 그럼 이번에는 잠깐 시장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 체크하신 분들은 좀 마음 철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양시장 모두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우리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과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안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반적으로 시장 좀 큰 틀에서 사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다우존스 산업지수 17,000선까지 붕괴가 되다 보니까 걱정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시장은 견조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단기에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올 조정이 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인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 시장 기본적으로 상승폭 에 대해서 종목들은 대체로 이런 조정을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내성이 좀 생겨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해외 시장의 흐름에 지금은 영향받기보다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받고 있는 시장인데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반 이후에 매수를 좀 강력하게 돌아서면서 금통위 발표 이후에 흐름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저점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는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계속적으로 좀 영향을 미쳐주면서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좀 계속 확산되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 간에는 약간 지금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수급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다 보니까 그래도 코스피는 현재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통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고요.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또 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과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어떻게 수정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놔둘지였는데 만약에 수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좀 하향 조정이 된다면 이것도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궁금하네요.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보면은 수정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망치를 계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동안 금통위에서 금리를 깜짝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인하할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결이 많이 유력했었는데요. 동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이번이 아니면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금리 인하는 좀 불가하다라는 시장의 좀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제한적이다라는 거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은행주, 보험주 이런 종목들까지 순환매가 돌면서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수주 섹터들도 지금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환율 보시면 지금 벌써 13원 정도 빠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환율이 빠져 있는데도 수출주가 오르는 것도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환율이 강력하게 빠지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원화 강세에 계속 외국인들이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팅이 계속 들어오면서 원화가 더 강세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이러다 보면 좀 더 원화가 더 강세로 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또 외국인들도 찰실현 매물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3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들이 수출주도 섹터들이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영향은 받으면서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환율이라면은 서서히 일단 좀 낙폭과대가 컸었던 단기적으로 하락이 컸었던 내수주들 쪽으로 어느 정도 좀 접근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실적 발표 시즌에 좀 맞물려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볼 수 있는 대응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금리 동결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런 리스크들이 좀 사라졌다라는 측면에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분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어느 정도 녹아 있는 것이 환율 효과나 실적에 따른 수출주들 혹은 내수주들에 대해서 좀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형주라고 보고 계신지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어느 한쪽만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의 순환매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또 반대로는 낙폭이 컸던 내수주들을 같이 바라봐주는 두 쪽을 다 같이 봐주는 수책 전략을 같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선도주 역할을 해주던 내수주들이 최근에 조정받고 다시 오늘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호텔신라나 하나투어나 GS 리테일 등을 비롯해서 식음료, 오뚜기라든지 이런 식음료 쪽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쪽만 보더라도
가격 메리트가 불거지면 어느 쪽이든지 간에 올라올 수 있다라는 쪽에 대응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가격 메리트가 사라지면 언제라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수출주들과 대형주들을 같이 봐주셔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수가 2030을 넘어섰기 때문에 2050에 강력한 저항이 있다라는 점, 2050을 넘어가더라도 2100을 쉽게 넘을 수 없다라는 점을 최대한 지수 관련주들을 매매하실 때 활용하시고, 상대적으로 지금 환율이 많이 낮아져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최악으로 빠져 있는 반대의 내수주들을 지수가 고점에 갈 때는 다시 재차 반대로 공략하는 전략을 같이 쓰시는 전략이 대응에 있어서 좀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시장 들면서 대형주, 중소형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많이 좀 질문도 드리고 또 시장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로 좀 판단을 하는 게 요즘 같은 이제 또 순환매 시장에서 또 하나의 효과적인 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까지 이렇게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